그리고 우선 깃을 기반으로 깃버킷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깃에 대해서 알아야지 깃버킷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깃이란 컴퓨터 파일의 변경사항을 추적하고 여러 명의 사용자들 간에 해당 파일들의 작업을 조율하기 위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깃이 만들어진 목표는 빠른 속도 그리고 단순한 구조 그리고 비선형적인 개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브랜치를 통해서 해도 문제 없는 그런 구조를 갖도록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완벽한 분산, 그리고 리눅스 커널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도 유용할 것. 이 깃을 개발한 창시자가 리눅스 토갈즈다 보니까 리눅스 커널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구성이 되었습니다. 깃이란 이름은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깃 저장소에 리드미 파일을 보시면은 거기에 깃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고 나와 있는데 정하다 보니까 발음이 가능해서 가능한 임의 조합으로 만들었다. 깃이 잘못 발음됐다. 아니면 리눅스 토발즈가 처음에 깃을 설명할 때 바보 같은 컨텐츠 추적기라는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할 때 깃이라는 슬랭에서 바보라는 뜻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글로벌 인포메이션 트래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약간 굳이 이렇게 정확히 안 알아도 일단 깃으로 그냥 부르면 될 것으로 사실 판단이 됩니다. 깃의 탄생 배경은 리눅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눅스 커널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1991년부터 2002년까지는 리눅스 커널 개발될 때 단순한 압축 파일과 패치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이제 리눅스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사육 소프트웨어인 깃키퍼라는 VCS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VCS를 통해서 이제 리눅스 커널의 개발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GNU 프로젝트 창시자인 리처드 스톨먼이 이 플래그십 자유 프로젝트인 리눅스 커널에서 이런 사육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내비쳤고요. 그러다가 이제 깃키퍼의 저작권 소유자인 레리 맥보이가 리눅스 커널 개발자 중 하나인 앤드류 트리젤이 깃키퍼 프로토콜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깃키퍼의 커뮤니티 사용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깃키퍼 사용이 사실 힘든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눅스 토발즈가 이제 깃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에 이제 깃키퍼가 이제 커뮤니티의 무료 제공을 선언하고요. 그래서 실제 중단이 2005년 7월 1일에 되었고 이 때문에 깃과 그리고 머큐리얼이 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같은 개발자들이 오픈 소스로 좋은 VCS를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깃의 주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이 내용이 사실 깃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깃의 첫 번째 주요 개념은 차이가 아니라 스냅샷이라는 건데요. 앞에서도 버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소스 코드의 변경점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는 내용을 앞에서 좀 했었어요. 근데 그런 변경점을 가지고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방법을 델타 기반의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고, 하지만 이제 깃의 경우에는 그 변경점을 따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 당시에 파일의 상태만을 그대로 스냅샷을 뜨는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이 변경된 파일일 경우에는 새로 해당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만약에 변경이 안 된 파일일 경우에는 기존의 그 파일 오브젝트를 놔두고 그 해당 파일에 링크만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용량하고 처리 속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 기능이 결국은 브랜치를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핵심 원리가 되는데요.
SVN을 예로 들더라도 브랜치를 하나 따게 되면은 전체 파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용량을 차지하고 상당히 시스템 부하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Git은 말 그대로 그 링크만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 용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요.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되게 돼서 Git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때 브랜치를 생성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거의 모든 명령을 로컬에서 실행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 DVCS 같은 경우에는 저장소를 서버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로컬에서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대부분 다 로컬에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제 같이 공유하게 되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서버, 즉 리모트 저장소에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사실 성능에도 큰 영향을 주고요. 이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것은 그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내용이고요. 그리고 Git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체크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요. 16진수로 된 40자 문자열이 되겠는데요. 보통은 앞에 한 7글자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유효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문자를 꼭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성은 파일 또는 디렉토리 구조를 기반으로 계산이 되고요.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하지 않고 해당 파일 해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구별성을 보장받게 되고, Git은 데이터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작업이 데이터의 변경점을 계속 추가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되돌리거나 삭제하는 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가 심각하게 망가질 걱정 없이 코드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Git을 사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Git의 3가지 상태인데요. Git 파일은 모디파이, 스테이지, 그리고 커미티드 이렇게 3가지 상태로 관리됩니다. 모디파이드는 수정된 파일인데 아직 저장소에 커밋되지 않은 파일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저장소는 로컬 저장소를 얘기하고요. 스테이지는 이제 수정된 파일들 중에서 실제 커밋하기 위해서 준비된 파일, 선택된 파일들을 스테이지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지 파일들을 커밋을 하게 되면은 실제 로컬 저장소에 반영되게 되고 그 파일들은 커밋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파일 상태는 뒤에 3가지 단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Git의 3가지 세션, 이 세션과 상태를 혼동하시면 안 되긴 하는데 밑에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긴 워킹 디렉토리 보시면은 워킹 디렉토리는 실제 특정 버전의 파일을 저장소에서 가져온 상태가 워킹 디렉토리가 되겠고요. 스테이징 에어리어는 Git 디렉토리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Git 저장소를 생성하게 되면은 그 해당 그 디렉터리 안에 .git이라는 디렉터리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 안에다가 스테이징 에어리어를 둬서 거기에 커밋할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게 구성을 하고요. 마지막에 Git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저장소랑 동일합니다.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저장소를 의미하고 여기 안에는 메타데이터와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디렉토리 구조에서도 .git이 있고 없냐가 사실은 Git 저장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it 워크플로우, 기본 Git 워크플로우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Git 파일 상태와 그리고 뒤에서 얘기한 세션의 상태를 매칭해 보면 워킹 디렉토리에서 파일이 수정됐다고 하면은 그는 파일이 모디파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수정한 파일들 중에 커밋할 파일들만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추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 파일들이 스테이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커밋을 수행하면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추가된 파일이 Git 디렉토리에 반영되고요. 그리고 이건 파일이 커밋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들은 뒤에서도 설명을 하면서 계속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요. 일단 이런 게 있다고 하고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